이제 조금 더 자세한 그 false positive 문제, false negative 문제,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애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뭐 암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걸 했으면 조금 더 나을 뻔했네요. 네. 암이냐 아니냐, 또는 법원에서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죄가 범죄자를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글쎄 무고한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죠. 또 이제 그럼 죄가 지었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곤란해지죠. 뭐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임신 문제, 암인지 문제, 범죄 문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스팸멜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을 평가할 때 이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방식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네 가지 지표가 있는 거고요. true positive, true negative. 이게 이제 시스템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고요. positive를 옳게 판단한 거죠. negative를 옳게. 그래서 true 부분이 시스템이 정확한 거고, false 부분은 시스템 에러라고 타입 1, 타입 2 에러 얘기했었죠. 이제 머신러닝에서 아까 이거 분류기 문제가 머신러닝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블루하고 루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예를 든 거고요. 블루는 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의 약자고요. 루즈는 recurrent understudy, 그러니까 아까 recall 필수는 있었죠. recall 중심의 판단인데 gisting, 문서 요약을 gist라고도 하기도 하죠. 문서 요약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평가 지표가 되겠네요. 뭐 여기는 이제 블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요. 그러니까 말로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the cat is on the mat 진 경우하고 there is a cat on the mat 뭐 이런 경우에 만약 기계번역기가 너만 출력했어. 그러면 이제 블루 기법 중에서 뭐 reference 1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단어가 6개잖아요. 뭐 여기 2를 예를 들었네. 여기 reference 7개 중에서 7개 중에서는 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네. 이 6개 중심으로 한다면 너가 2번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 번역 만드는 사람들이 이 블루 기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매우 높은, 너 같은 경우 출현 빈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더만 이렇게 출력해줘도 그래도 뭐 6분의 2, 뭐 이렇게 정확한 그런 평가가 나오는, 사실은 이게 번역 결과가 엉터리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유니그램 가지고 하지 말고 바이그램으로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루즈 기법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되어서 나눠져요. 루즈 n, 여기서 n은 1, 2, 3, 4 n인데요. 루즈 1인 경우에는 유니그램으로 판단하는 거고, 루즈 2인 경우에는 바이그램으로 판단하는 거고, 방금 전에 이 부분은 이제 블루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블루에서는 보통 유니그램, 바이그램만 하는데 루즈는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평가 지표인 거죠. 이거 이제 트라이그램, 루즈 3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연속된 L개의 문자, 즉 롱기스트 매치가 사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기계 번역이나 문서 요약 시스템 평가할 때는 연속된 뭐 한 3개, 4개 이게 일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어 몇 개가 이렇게 일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longest common subsequence로 평가하는 방법을 루즈 L이라고 하고요. 루즈 W는 이 루즈 L 기법인데 여기에 웨이팅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루즈 S 같은 경우에는 스킵 그램이라고 해서
그럼 연속된 것이 아닌 경우도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뭐 중간에 뭐 부사가 하나 추가된다든지, very라는 게 추가됐어. 근데 이게 연속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또 시스템이 낮은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속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서만 지키면 연속되지 않더라도 옳은 걸로 평가하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 이제 그걸 이제 스킵그램의 약자로 S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W는 weighted ACS여서 브루스 W라고 한 거고요. 이 스킵그램의 S에다가 유니그램 베이스드 코어커런스를 반영한 SU라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테스트 컬렉션들이 필요한데, 이제 검색 엔진의 경우에 이 1번, 2번 검색 엔진 어떤 게 좋으냐? 그러면 뭐 쿼리 뭐 10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100개, 1000개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쿼리를 뭐 어떤 단어들로 검색해서 어떤 쿼리들로 평가를 해야지 옳으냐라는 이런 정답셋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죠. 영어권에서는 뭐 팁스터 트랙이라는 그 경진 대회를 하면서 그 컬렉션 정답셋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컴퓨터 분야 문서들에 대한 검색 컬렉션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뭐 등등이 있고, 뭐 한국어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랙 컬렉션은 영어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 트랙 컨테스트에서 경진 대회에서 하는 뭐 그때 이제 이 테스트 컬렉션이 그럼 어떤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트랙 컬렉션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사인데요. 연합통신 AP 이것도 뉴스 기사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논문들, 아티클들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페이턴트 특허들도 있고요. 뭐 금융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LA 타임스도 있고요. 주로 이제 신문 기사가 많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각 유형별로 이제 셋이 크기 때문에 뭐 디스켓을 옛날 얘기라서 디스켓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 디스켓에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number of documents 98,000개, 22만 6천 개 이런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트랙 컬렉션에 이제 파일 포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날짜 정보도 있고 본문 정보도 있고 등등.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시는 파일 이름 정보도 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네요. 이 검색 엔진 정보 검색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트랙이라고 하는 경진 대회를 하고 있는데 tracklist.gov에 가시면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트랙에서는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원리는 네. 그래서 여기 뭐 오버뷰도 소개도 있고 한데 여기 트랙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트랙에서 트랙 홈으로 가봐야 되나? 아니 트랙 홈은 이게 연도별로 트랙들이 쭉 있는데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어디가 있는지 잘 안 보이네. 네, 이럴 때는 얼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트랙 경진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오픈한 그 데이터셋들도 있고요. 데이터셋 여기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들이에요. 각 트랙마다 아까 뭐 이름은 요 TREC라는 경진대회 이름이고 여기서 이제 각 태스크마다 여기서 태스크라고 하는 트랙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디컬 트랙, 리걸 트랙은 법률 문서, 의료 문서들에 대한 거고 뉴스 트랙은 뉴스 문서들에 대한 쿼리 트랙도 있네요. 뭐 QA 트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 트랙이나 한번 해볼까요? 2018년, 19년도에 뉴스 트랙 데이터들을 관련된 것들을 쭉 이렇게 오픈하고 있네요. 타입별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방금 봤던 그 트랙의 트랙 몇 가지 대표적인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주제를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개씩 막 그렇게 해요. 그런 뉴스 트랙도 있고 뭐 리걸 트랙도 있고
챗봇 관련된 뭐 QA 트랙 많이 있는데 또 문서 요약 트랙도 있고 네. 그런 어떤 주제들로 경쟁대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여긴 뭐 중국어 검색 부분도 있고 필터링 트랙하고 뭐 에듀업 트랙은 뭐 예전에 살짝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필터링 트랙도 있고 뭐 대화 관련된 것도 있고 등등 크로스 랭귀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조금 전에 그 데이터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뭐 2001년도는 너무 오래된 거긴 한데 이게 그래도 초기에 했던 것들이 우리가 조금 익숙한 주제들이 많아서 교차 언어 검색은 우리가 검색할 때 한국어 문서만 검색할 거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문서만 검색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개의 언어들에 대해서 검색해주는 그런 검색 기능이죠. 비디오 트랙도 있네요. 웹 문서 관련된 이런 주제들도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갔으면 찾아보면 되고요. 비교적 최근 작년 트랙 2019에 대해 19년도에는 어떤 경진대회를 했었는지 그것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복잡한 앤서, 컴플렉스 앤서에 대한 컨버스널 어시스턴스, 디시전 의사결정 부분도 있고 딥러닝 트랙도 있네요. 페어 랭킹을 얼마나 잘하는지 뉴스 트랙도 있고요. 의료 분야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의료 관련된 그런 트랙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랙 경진대회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좀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이 정보 검색 관련된 분야는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 보통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른 과목들 배울 때는 이 컴퓨터라는 게 딱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팅을 한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소팅을 해야지 뭐 이런 문제들인데 이 정보 검색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검색 결과 저 한문은 이 100개야 뭐 110개야 이것조차도 애매모호한 것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트랙 경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참가자들이 뭐 10팀이 참가를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팀 성적이 좋은지 일단 정답셋부터 만드는 것조차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셋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이디어란 정답셋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개 팀이 정답이라고 제출을 했어. 그것들만 모아요. 그것들만 모아서 그 중에서 정답인 것만 선별하는 거지. 근데 실제 정답을 10개 팀 모두 아무도 정답을 제출 안 한 그런 문서가 있었어. 그럼 이제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10개 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평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10개 팀에서 검색하지 못한 그런 문서들은 누락되더라도 뭐 10개 팀 1, 2, 3, 4, 5, 10등 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트랙에서 정답셋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내용 관련된 것을 잠깐 소개를 한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 CSMS ISI는 컴퓨터 분야 유명한 저널인데 컴퓨터 분야 저널 중에서 뭐 3,200개로 구성된 그런 테스트 컬렉션이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뭐 한국어에 대해서도 검색 엔진 테스트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KT에서 만든 KT셋이라는 것도 있고요. 1.0이 있었는데 좀 미흡해서 2.0도 만들기도 했고요. 이제 한택이라는 그런 테스트 컬렉션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이 KT셋이 93년도 거, 뭐 95년도에 만든 거, 그 계몽서 백과사전에 대해서 만든 거, 크리스트 컬렉션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나요? 한택을 얘기했었죠. 크리스트는 저기 연구원에서 키스티라는 연구원에서 만든 그런 테스트 컬렉션도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정보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문서 분류 문제, 요즘 딥러닝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져서 딥러닝, 머신러닝 시스템을 평가하는 분류 문제, 기계 번역, 문서 요약 관련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이것과 유사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성능 평가를 할 때 리콜 프리시전 F 메저를 할 건지, 그다음에 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블루나
루즈 방법을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네, 뭐 자세히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적절하게 소개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자료를 한번 보시죠. 첨부자료는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쭉 써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개념, 평가 지표들 좀 나열해줬고요. 여기까지나 이런 거네요. 이것은 테스트 컬렉션이니까. 우리가 교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주로 구글링해서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데 리컬 프리스톤 F 메저에 대해서 비교적 이 블로그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블로그를 하나 링크를 해놨고요. 리컬 프리스톤이 뭐냐? 뭐 제가 설명했지만 뭐또 ROC라는 것도 있는데 커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